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경영학과 교수 백연경입니다. 이번 미인공감 특집 주제는 우리 시대를 지금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제 미투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까지 성폭력과 성희롱의 피해자들은 그동안 이제 자기 피해를 쉬쉬하면서 감추거나 아니면은 정말 가슴속에 묻기를 강요당해 왔다면 이제는 이제 점점 더 공개적으로 이제 말하기 시작했고,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그런 일을 당했느냐, 아니면은 또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그 일을 밝히는 이유는 뭐냐, 저희가 뭐냐, 그런 피해자에 대해서 비난하고 문책하는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조금 더 지지와 공감의 목소리가 높아져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이제라도 밝힐 수 있어서 다행이다. 또 당신만 겪은 일이 아니다. 당신의 경험에 함께 하겠다. 그런 목소리가 이제 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지 공통의 경험을 나누고 그냥 서로 마음의 지지를 해주기 위한 운동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만 미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면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런 연대의 물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통의 언어를 갖다가 서로 듣는다는 거, 그 다음에 나눈다는 거는 사실 버거운 일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폭력과 침묵의 역사를 생각하다 보면 과연 이게 지금 말한다고 해서 바뀔까? 정말 요번에는 바뀔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어떨 때는 막 좀 자신이 생겼다가 이만큼 했으면 바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또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뀌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얘기를 정말 또 다 믿어야 되나,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사실 이제 살아온 경험이라는 게 세대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성별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혼란의 말씀들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도대체 이 미투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얘기를 들어야 될까, 또 어떤 자세로 얘기를 들어야 될까, 그런 걸로 이제 시작을 여는 그런 역할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하냐면요, 미투에 대한 흔한 오해들. 그래서 도대체 미투 하는데 미투가 뭐는 아닌가, 그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제 성폭력 경험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사람들이 최근에 들어서 늘어났는데, 특히 이제 현직 검사라든가 뭐 기자, 또 이제 유명 정치인의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경험을 밝히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그전과는 달리 조금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제 성폭력 그러면은 보통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통 요즘은 이제 권력의 문제다, 아니면 사회 구조의 문제다, 그런 얘기를 확실히 조금 더 많이 듣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저지른 것만 미투의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나도 말하고 싶은 게 있기는 한데 나 같은 사람이 겪은 일, 그 다음에 별로 대단하지 않은 사람한테서 이제 피해를 받은 일도 이게 미투로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런 거를 갖다 막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오해라는 거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저지르는 것만 이제 성폭력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 권력의 문제라는 걸 생각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위를 가진 사람, 또 어떨 때는 이제 나이가 더 많은 사람, 또 이제 경제력을 더 가지고 정말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왜 그 남자하고 여자한테는 다른 규범이 적용되기 때문에 말하면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그 많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아울러 가지고 권력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성폭력 그러면은 교사가 학생한테 저지르는 거를 갖다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제 그 보도되는 것들 보면은 남학생들이
여교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단체로 이제 성희롱을 저지르는 거,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사회적인 성에서는 여성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성에 대해서 내놓고 얘기를 하기 어려운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디다 올린다든가 그러면 훨씬 더 수치스럽게 느낀다든가 사회적 평판을 더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과의 관계에서 교사가 약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권력의 문제라는 거는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만 권력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곤란하다는 것이고, 조금만 빌미만 있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가진 게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간에 상대방을 갖다가 희롱하고 뭔가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를 반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구조의 문제라는 것도 그런데요. 구조의 문제라는 걸 갖다가 성폭력을 행사한 사람도 구조의 결과물이니까 그 사람은 책임이 없다. 아니면 그 사람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구조의 희생자더라. 이런 얘기로 가져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 이제 따져보면은 다 구조의 희생자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하고는 거리가 멀고, 특히 면죄부를 줘도 된다, 그런 얘기하고는 거리가 멀겠죠. 그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흔히 보도될 때도 그렇고 보면은, 아, 그 사람 멀쩡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괴물이었어. 어떻게 하다가 우리 사회가 이런 괴물을 낳았는가, 악마를 낳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알려진 케이스 한두 개의 그 가해자를 놓고 굉장히 예외적인 존재로 보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뭔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끔 만들어온 우리 사회의 맥락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찬찬히 따져보자는 것이고요. 사실 한 사람을 갖다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그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이 참 이상한 사람이야,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이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가장 손쉬운 해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차별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를 침묵시키고, 또 이제 참도록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갖다가 점점 더 드러내고, 그거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구조가 문제다라는 얘기지, 사실은 그 행위자를 놓고 자꾸 이거는 저 사람 탓이 아니다, 아니면 저 사람 하나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제 미투에 대한 오해나 아니면 미투가 아닌 거, 그건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미투가 요즘 생겨난 것이다라는 것이 또 오해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최근에 강남역 화장실에서 여성이 이제 살해된 사건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이제 여성에게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이 올라갔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 곳곳에 만연한 여성 혐오나 여성에 대한 폭력을 고발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투도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흐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사실 한국에서 미투 운동이라고 할 만한 거는 굉장히 오래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제가 성인이 된 이후, 그러니까 한 80년대 이후만 짚어봐도 뭐 이제 부천서 성고문 사건,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 뭐 또 사실은 이제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알리고 그 증언해온 긴 운동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 이 운동들이 다 공통점이 있는 것이요. 처음에 피해자들이 증언을 하면 다 의심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했고, 피해자들을 모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그 오랫동안 그 운동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흐름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고, 때로는 제도가 바뀌어온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투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은, 이런 얘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얘기다, 요즘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에서는 굉장히 이제 사려 깊다고 알려진 유명한 남성 앵커가 이제 뉴스 프로그램을 갖다가 진행하면서 자꾸 충격이다, 몰랐다, 막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사회에서 현직 검사도 이런 성희롱 성폭력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의 대상이고, 그 자체로는 충격이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부분을 빼고 나면은 사실 너무 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장발장에서도 그 꼬제트 엄마가 결국은 그 공장에서 쫓겨나는 게 그래서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긴 역사가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너무 낯익기 때문에 그런 일 한두 번 겪지 않은 사람이 어딨냐. 그런 거 다 따지고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듣는 대상이 되는 거고, 유난 떨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듣는 대상이기도 한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만연해 있고 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에 와서 바뀐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건 이제 피해를 듣는 우리의 자세가 바뀌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16년부터 이루어진 그 촛불혁명의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고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 같고요. 진짜 더 나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남성 시민과 여성 시민 사이의 관계가 지금 이대로여가지고는 이게 제대로 된 나은 세상이라고 할 수가 없다. 적어도 여성에 대해서 이런 종류의 폭력이 용납되는 사회라면은 이거는 촛불이 꿈꿨던 세상이 아니고 더 나은 세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넓어져 가는 거, 그것이 차이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세상이라는 건 원래 좀 그렇기 때문에 참고 가자 그러는 거에서 아니다. 사실은 피해를 증언하고 거기에 공감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세상이 바뀔 수 있다라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졌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미투 운동이 우려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세상이 그래서 좋으시냐고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 아들보다 딸이라는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딸 낳아놓고 뭐라 그러시냐면 딸 기르기 너무 무섭다 그러세요. 막 무고당할까 봐 무섭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라고 여쭤보고 싶냐 하면은 무고가 먹히는 거는 들으면은 있을 법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에 멀쩡해 보이지만 안 그런 남자가 없다는 생각들이 이제 퍼져나가기 때문에 무고가 먹혀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고를 없애려면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또 이제 농담 한마디 하기가 무섭다 그러시는데 사실은 우리 사회가 공적인 영역에서 남녀가 서로 차이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 이것이 바뀌어야만 사실은 남녀가 서로 자유롭게 농담을 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투 운동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사법 처리가 돼야 될 사안은 확실하게 사법 처리가 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성폭력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그다음에 성폭력은 다른 문제와는 달리 법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라는 나쁜 교훈을 우리 사회가 공유했던 것이고, 사실은 사법 처리가 될 것은 사법 처리가 확실하게 될 때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롭게 남녀가 서로 이제 교제도 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성폭력이 없는 세상, 이거를 꿈꾼다는 건 한편으로 보면 되게 답답한 일 같아요. 성폭력이 없는 세상, 갑질이 없는 세상, 이거는 사실 사회의 기본인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사회의 이상으로 꿈꾸기는 너무 작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런 기본들을 잡아나갈 때 우리는 이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을 것이고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그렇게 조금 더 나은 세상, 그 세상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에는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